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약세가 굉장히 강한 강도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주수로 따지면은요 860주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상장 주식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52주 신저가가 아니고 860주 신저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860주 신저가를 기록했으니까 뭐 가치 투자자여가지고 막 바텀피싱해서 원화를 막 열심히 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860주 동안 원화 가격이 신저가를 찍을 정도로 만약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다면은 원화 가치 하락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뭐 참된 정치인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통계청 통계가 나왔는데요. 인구 통계랑 가구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환율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인구 통계나 가구 통계는 굉장히 재미가 없는데 사실은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2022년 대비해서 30년을 추계하는 게 가구 추계인데요. 가구 추계 보시면은 2052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은 감소를 하고 경기도랑 충남, 인천이 가구가 증가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도 이제 꽤 감소폭이 큰 편이고 그리고 부산은 정말 많이 감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평균 가구 원수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평균 다 2.4명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미래가 되면은 30년 후가 되면 물론 먼 미래긴 합니다만은 1명대로 살게 되거든요. 평균 이제 1명대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로봇이랑 살게 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런 거고요. 1인 가구가 현재 기준으로는 34%인데 미래가 되면은 41%로 정말 최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수래 공수하고 사람은 혼자 오는 거니까요.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령자 가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고령자 가구 65세 이상 가구가 지금은 24%인데요. 미래가 되면은 50.6%가 되니까 사실상 전체 가구의 절반이 다 고령자 가구가 된다 이런 거고요. 이때가 되면은 아마 아이는 정말 굉장히 희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고령자 가구가 되면 전체적으로 경기 활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경기 활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게 요즘 나오는 많은 우려인 거는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주택시장 얘기를 하면 맨날 하는 게 그동안 인구는 주는 거 알겠지만 가구는 늘어왔다 이런 건데 지금 가구 통계가 보여주는 거는 그 가구도 결국은 정점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고요. 가구수 증분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22년에서 27년으로 갈 때는 서울 기준 408만에서 420만으로 약 12만 가구 늘어나는 건데 27에서 32년으로 갈 때는 420만에서 425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5만 가구 늘어나는 거고요. 2032에서 2024에 10년 갈 때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32년경에 거의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구수 정점도 얼마 안 남았고 2040년대 이후부터는 감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144만 가구에서 147 찍고 내려가는 거고요. 대구도 100만 가구 찍다가 나중에는 100만 언더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인천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 나가면 인천 가는 거니까요. 저희가 올해 피크아웃 코리아 내용을 올해 이제 최부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피크아웃이라는 거는 출산율만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인구 이동의 결과물이 되는 건데요. 인구 이동이 최근 들어서 올해는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동으로 인해서 순 감소가 나오는 데는 서울이 감폭이 제일 커요. 서울이 감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20대가 다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감폭이 크냐면은 30대 이상부터는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감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부산, 광주, 경북, 울산, 대전, 강원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세종, 충남, 인천, 경기, 충북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도변 순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는 분도 많이 있고요. 서울은 결혼하신 분이 육아를 키우기에 용이한 그런 환경이 아닌 지역이 많아가지고 이제 특히 출산 가구랑 육아 가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20대 서울로 왔다가 30대부터는 서울을 나가는 것이 한국의 전반적인 순환 구조이고요. 지방에 이들이 청년층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이 작아서입니다. 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방 너무 작아요 현재. 그러니까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구 300만 명대 도시인데 현재 수도권은 그러니까 서울만 보더라도 거의 970만 명이고 경기도는 1,400만 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다 하나의 생활권은 아니지만 수도권 사이즈는 인천까지 포함하면 2,500만이니까요. 엔간한 지방 도시보다 10배 크거든요. 그러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넓은 더 큰 도시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방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오는 이런 인구 이동 속에서 지방이 와해되고 있는 것이 피크아웃의 본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을 살리려면 그래서 일자리를 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어쨌든 행정구역을 통합하든 뭘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방 개별 도시들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정말 인구가 800만 명 이상대로 최소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합산해가지고. 그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부터 이제 클러스터 효과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소득 서비스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국내 이민, 이런 거를 저는 국내 이민이라고 불렀는데 국내 이민이 끝나는 대로 서울로 20대 인구 유입이 멈추게 되는 순간부터 진짜 이때가 서울 진짜 피크아웃 걱정이 되는 시기고요. 그게 2030년대 중반 정도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뭐 짱짱하게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퇴직연금 같은 걸 운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라면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퇴직연금 같은 거 다 DC로 바꾸고 미국 주식 같은 거 하고 할 때입니다. 특히 지금은 원화 자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100% 외화로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 사항이지만은요. 외화 자산을 하나도 안 들고 있다면은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화 자산 확대로 대비할 시기입니다. 환율이 지난주 목요일 가격인데요. 이거는 가격 보시면은 지금 1,466원이라는 요 환율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900원에서 1,500원대로 이제 치솟으면서 국가무도국 위기가 한번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2020년 이후부터요. 이 추세선이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약세가 굉장히 강한 강도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주수로 따지면은요, 860주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상장 주식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52주 신저가가 아니고 860주 신저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860주 신저가를 기록했으니까 뭐 가치 투자자여가지고 막 바텀피싱해서 원화를 막 열심히 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860주 동안 원화 가격이 신저가를 찍을 정도로 만약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다면은 원화 가치 하락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뭐 참된 정치인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채널은 정치 채널 아닌데 결국 정치와 경제는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정치에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하락세가 나온 게 원화 가치 하락세가 나온 것이 코로나 이후부터 정말 확연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이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어떤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간이 너무 튀었기 때문에 아마 향후 6개월 정도를 내다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내려올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20년 이상의 그런 퇴직연금을 굴리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화자산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시길 바라겠고요. ETF도 환해지보다는 환 노출 상품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너무 100%가 있으면 약간 문제가 되니까 그 비율은 각자 조정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는 지금 반반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6대4 이상으로 외화자산 비중을 좀 더 늘려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뭐야 채부심도 아직 다 안 보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하여튼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외화자산 비중을 좀 많이 그리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달러 자산이 막 올라가지고 비중이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어서 어쨌든 해외 투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신데요. 뭐 그게 저는 잘못됐다 생각 안 하고요. 제 브이로그에서도 그런 영상을 담기겠지만 지금 진짜 비상사태입니다. 피크아웃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환율이 많은 거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의 자산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해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